결산은 여러분들이 많이 어려워합니다. 1차적으로는. 왜 어려워하냐면, 물론 사람에 따라 다르죠. 사람에 따라 다른데, 결산은 1차적으로 12월 31일까지 1년치를 정산하다 보니까 역분계가 많이 일어나요. 역분계가 일어난다는 말이 뭐냐면, 원래는 차변에 보험료가 들어와야 되는데, 우리 보험료는 이제 비용이 차변이니까. 근데 올해 비용이 아닌 것은 정산하는 기념이기 때문에 보험료가 오른쪽으로 가는 답이 나와요.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대체로 이렇게 반대로 되는 경향의 문제가 많아요.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는 보험료가 차변에 온다는 것도 지금 헷갈려 죽겠는데 지금 현재 결산에서는 반대로 가는 것까지 나오니까 더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1차적으로 결산 수업을 하기 위해서는 기존에 있는 분계부터 할 줄 알아야 이제 헷갈림이 덜한 거죠. 근데 이제 분계가 안 되는 상황에서 결산 수업을 듣게 되면 차변 대변이 이제 섞여버리는 문제점이 발생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산 부분은 뭐 지금 제가 동영상을 좀 찍고 있으니까 내가 나중에 이제 분계가 완성이 되고 나서 결산을 다시 한번 보는 것도 추천이고 결산을 완성해야 합격의 길로 가요. 우리가 합격하려면 일단 분계만 해도 일단 합격을 합니다. 그 다음 추가로 확정 짓기 위해서는 결산을 하셔야 돼요. 그 다음 뭐 하냐고요? 이론 가는 거죠. 근데 이론은 분계가 되면 이론도 좀 너무 커버되는 음, 경향이 많습니다. 일단 분계가 되면 이론에도 결산 문제가 분계 문제가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분계하고 결산하고 이론하는 요 순서대로 요 순서대로 나머지는 우리 기초정보 등록이나 조회는 쉬워요. 그거는 쉽기 때문에 그냥 조금 연습하시면 됩니다. 이런 순서로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집중 결산. 이 자료는 제가 지금 카카오톡으로 제가 보냈어요. 결산. 결산이라는 것은 분기별, 반기별, 연도별 결산을 할 수도 있지만 우리 시험에는 연도별 결산이 나와요. 연도별 결산. 그러니까 12월 31일 날 하는 결산이 시험에 나온다는 거죠. 1월 31일 결산하고 2월 1일 날 결산 취소하고 이런 식으로 매월 결산 또 일어나지만 우리가 하는 결산은 연도별 결산.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이를 통해서 재무 상태와 경영 성과를 파악하는 절차를 말한다. 전산으로 말하는 결산은 자동 작성되어 있는 수정전 시산표를 검토하고 기말 정리 수정 사항을 입력함으로써 재무제표를 확정시키는 절차를 말한다. 결산에는 수동 결산과 자동 결산이 있다. 지금 이 시간에는 자동 결산을 조금 공부하려고 해요. 자, 수동 결산, 일명 어렵다. 자동 결산, 일단 쉽다. 수동 결산, 시험에 많이 나오면 조금 별로다. 자동 결산, 절대 틀리면 안 된다. 쉬우니까. 그래서 일단은 자동 계산을 하기 위해서 제가 이 PPT를 꺼냈습니다. 수동 결산은 일반 점표에 강제로 입력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프로그램을 봤을 때 일반 점표에 바로 입력하는 거. 월 며칠자로 12월 31일자로 이렇게 12월 31일자로 강제로 넣는 것을 수동 결산이라고 하고 자, 그다음 자동 결산. 결산 자료 입력에 결산 자료 입력이 여기입니다. 결산 자료 입력. 여기 결산 자료 입력. 결산 자료 입력에 입력하는 거. 보시면 결산 자료 입력에 F3 전표 추가를 이용해서 자동으로 결산되는 부분이다. 자동 결산되는 부분은 컴퓨터가 알아서 오토로 해준다 이 말입니다. 분계도 자동으로 해준다 이 말이에요. 분계로 자동으로 해주기 때문에 쉽다 이게 결론입니다. 근데 이제 문제에서 수동 결산과 자동 결산이 섞여서 나와요. 수동 결산과 자동 결산이 섞여서 나오면 항상 수동 결산을 하고 나서 자동 결산을 하도록 합니다. 항상 수동 결산을 하고 나서 자동 결산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문제 순서가 수동 계산을 제가 1이라고 할 거고 일반 점표에 넣으니까 자동 계산을 결이라고 할게요. 이게 문제가 네 문제가 나는데 순서가 예를 들어서 1결, 1결이다. 그러니까 얘는 수동 결산, 자동 결산이면 문제 순서는 1번 풀고
3번 풀고 그 다음 2번 풀고 4번 푸는 이런 순서를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항상 수동 계산을 하고 나서 자동 계산을 해야 한다. 이 순서입니다. 근데 나중에 이제 숙달되면 자동 계산을 하는 도중에 수동 계산을 들어갔다가 불러오기 하고 뭐 이런 스킬이 생기겠죠. 그때 전까지는 이 순서를 하는 것을 지켜주시면 조금 괜찮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자동 결산 부분입니다. 자동 결산. 일단은 우리 저번에 전기분 손익계산서 입력할 때 잘 틀리는 부분이 기말 상품 제공이었죠. 기말 상품 제고에. 우리는 안 나오지만 기말 원재료 제고액도 있고, 기말 제공품 제고액도 있고, 기말 제품 제고액도 있습니다. 일단은 기말 땡땡땡 제고액이라고 표현할게요, 제가. 기말 땡땡땡 제고액은, 기말 땡땡땡 제고액은 자동 결산입니다. 자동 결산 5가지. 자동 계산 5가지인데 우리 회계 2급에서 나오는 자동 계산은 3가지입니다. 3가지. 그러니까 회계 1급에 2개가 추가가 돼요. 그래서 자동 결산은 일단 3가지다 생각하셔도 돼요. 3가지다. 그 중에 하나가 뭐다? 기말 땡땡땡땡 제거해. 자, 하는 김에 하나 더 갈게요. 그때 우리 설정 시리즈 기억납니까? 설정 시리즈. 몇 가지? 3가지였죠. 첫 번째가 뭐였냐면 대손. 자, 두 번째가 뭐였냐면 감가. 세 번째가 뭐였냐면 퇴직이었죠. 퇴직급여. 이 3가지가 설정 시리즈 3개인데 이게 다 자동 계산입니다. 그러면 벌써 자동 계산 4가지가 기억나죠? 기말 땡땡땡 재고의 대손 감가 퇴직입니다. 기말 땡땡땡 재고의 대손 감가 퇴직. 하나가 더 추가가 뭐냐면 법인세 비용입니다. 법인세 비용. 우리 시험에는 여기에 기말 땡땡땡 재고액과 대손하고 감가까지만 나와요. 퇴직과 법인세는 우리 시험엔 잘 안 나옵니다. 잘 안 나온다가 아니라 안 나올 겁니다. 안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우리는 5가지를 기억하시고 하는 김에 그중에 퇴직하고 법인세는 시험에 잘 안 나온다. 기말 재고액에 대한 붕괴는 이제 어떤 식으로 일어나냐면 차변의 상품 매출원가 대변의 상품 이런 식으로 붕괴가 됩니다. 그 원리는 제가 여기 적어놨는데 크게 이해하지 못해도 시험에는 전혀 무방합니다. 내용은 이제 이런 내용이죠. 기말 상품이 100만 원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는 40만 원이 있어요. 그래서 기말 100만 원을 40만 원으로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상품을 60만 원 아웃시켜야 되죠. 상품을 60만 원 아웃시키고 얘가 어떤 식으로 변신했냐면 매출 원가로 변신했단 말이죠. 그래서 차변에는 상품 매출 원가가 나옵니다. 그래서 상품이 대변에 갈 때 차변에 올 수 있는 개정 과목은 상품 매출 원가가 정답이에요. 그런데 차변에 상품 매출 원가가 오지 않고 다른 개정 과목, 뭐 예를 들어서 복리후생비라든지 급여라든지 또는 뭐 다른 계정 과목이 온다면 상품 뒤에 이렇게 적는 거죠. 적요8 타계정 대체 이렇게 적는 거죠. 적요8 타계정 대체 이렇게 적어야 얘가 판매된 것이 아니라 엉뚱한 데 쓰였구나라고 보는 겁니다. 이 페이지에서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되는 사실은 기말 땡땡땡 재고액, 기말 땡땡 재고액 우리 시험에는 상품밖에 안 나요. 기말 상품 재고액은 자동 결산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요거는 세무 2급 파트라서 넘어가고 요거는 세무 1급 파트. 자, 두 번째 감가상각비 분계가 이렇게 돼요. 사변의 감가상각비 판 70만 원, 대변의 감가상각 누계액 차량 운반구 20만 원, 대변의 감가상각 누계액 비품 50만 원. 이렇게 계정 과목에 글자가 적혀 있지는 않아요. 그냥 차량 운반구가 예를 들어서 208이면 얘는 209라는 번호를 써야 된다 이런 뜻이고 비품이 212번이라면 얘의 감가상각 누계액은 213번이라는 계정 과목을 쓴다라는 것이지 계정 과목 자체에 차라든지 비라는 용어는 없어요. 여기서 말하는 또 감가상각비 판이라는 것도 마찬가지로 감가상각
상각비 옆에 판이라는 그런 개념은 없습니다. 이거는 800번대이다라는 뜻입니다. 800번대이다. 이 PPT 자체가 세무이급 PPT다 보니까 좀 이렇게 적혀 있는 겁니다. 감가상각비 판, 감가상각 누계. 우리가 설정 붕괴로 암기하셨죠? 감가상각비, 감가상각 누계, 감가상각비, 감가상각 누계 이렇게 학습을 했습니다. 자, 이거 넘어가고 그 다음 세 번째 자동결산 대손상각비입니다. 대손상각비는 이런 식으로 자동 결산이 되니까 분계가 자동으로 되니까 우리가 암기했던 설정 시리즈는 사실상 이론형입니다. 이론형 1%는 10,000원이죠. 그래서 대손상각비 10,000원, 대손충당금 10,000원 이렇게 분계가 되죠. 컴퓨터가 알아서 그리고 보충법을 이용해 줍니다. 만약에 대손충당금이 있다면 대손충당금 그 부분을 빼고 나머지 자동으로 분계가 됩니다. 얘는 뭐 절대 안 틀립니다. 여기까지가 우리 회계 2급에 나오는 부분입니다. 이 그림이 프로그램 조작하는 방법인데 저거는 제가 다음 주 월요일쯤 하겠죠. 오늘은 수동 결산 위주로 자동 결산하고 지금 하고 그 다음 뒷시간에는 수동 결산 위주로 학습을 할 예정이에요. 1시간 빠듯하게 걸릴 겁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제가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계산을 여러분들께 다지기 연습을 해드릴 거예요. 우리 시험에는 안 나올 것 같은데 퇴직급여도 자동 계산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분계가 됩니다. 아이고 빠르다. 이런 식으로 분계가 됩니다. 판이랑 재는 이제 800번대라는 뜻이고 재는 500번대라는 이야기인데 회계 1급에서 하는 이야기예요. 퇴직급여, 대변의 퇴직급여 충당부채 이렇게 자동적으로 분계가 된다. 보충법으로 자동으로 설정이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마지막 법인세 비용. 우리는 소득세 파트이기 때문에 시험이 법인세 파트는 안 나오겠죠. 요거까지 법인세도 자동 결산이다. 이 정도 알고 계시면 돼요. 그러면 자동 결산 5가지 정리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5가지. 지금 살짝 암기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기말 땡땡 저거에. 두 번째, 감가. 세 번째, 대손. 네 번째, 5번째. 자, 다시. 첫 번째, 기말 땡땡, 기말 땡땡 재고에. 두 번째, 감가. 세 번째, 대손. 네 번째, 퇴직. 5번째, 법인세 비용. 결산은 그냥 분계의 연장이에요. 분계의 연장이에요. 분계는 그냥 어떤 일정한 양식에 맞추어서 나누어서 기록한 거죠. 결산은 12월 31일자를 기준으로 12월 31일자를 기준으로 이렇게 정산하는 개념입니다. 정산. 또 다른 분계죠. 쉽게 이야기해서 또 다른 분계죠. 또 다른 분계. 근데 문제를 보면 지금 질문하신 분이 문제를 보면 무슨 말인지 이해하실 거예요. 그냥 분계랑 계산이랑 차이가 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분계일 뿐이에요. 또 다른 분계. 분계의 연장입니다. 연장. 자, 지금부터는 자동 계산과 수동 계산에 대한 것을 나누는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다시 요거 다시 한번 외워보세요. 지금 요거 외우고 가야 뒤에까지 됩니다. 첫 번째, 기말 땡땡 제곱해. 두 번째, 감가. 세 번째, 대손. 네 번째, 퇴직. 5번째, 법인세. 나머지는 다 수동 계산입니다. 자,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기말 땡땡 제곱해. 두 번째, 대손. 세 번째, 감가. 네 번째, 퇴직. 요 세 가지는 설정 시리즈 세 가지로 제가 강조 많이 했죠.
다섯 번째는 법인세. 법인세. 회계 2급에는 요거 안 나올 겁니다. 그래서 우리 뒤에 이제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다음 중 자동 결산을 결이라고 하고 수동 결산을 일이라고 하여 한번 구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자동 결산을 결이라고 하고 수동 결산을 일이라고 해서 한번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취득 시 문제 한번 읽어보세요. 속으로. 이런 거는 1. 자, 이런 문제도 1. 자, 대손 나왔죠? 이런 문제는 결. 자, 기말 땡땡 재고액 나왔죠? 기말 상품 재고액. 얘도 결. 이제 문제가 이렇게 나오면 1번, 2번 풀고 3번, 4번 풀어야 된다. 지금 현재 문제는 결. 1 없죠? 우리가 했던 감가 나왔죠? 감가. 얘는 결. 자, 한 템포 제가 늦게 한번 해볼게요. 자, 한 번 더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렇죠. 대손 나왔죠? 얘는 결. 자, 지금 집중해 주세요. 지금 보시는 분들. 기말 땡땡 재고액이죠? 기말 땡땡 재고액. 기말 땡땡 재고액. 결. 다섯 가지 중에 없죠? 1. 감가 나왔죠? 결. 대손 나왔죠? 결. 집중하세요. 기말 땡땡 재고액 나왔죠? 결. 우리가 가진 키워드 없죠? 1. 감가 나왔죠? 결. 자,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대손 나왔죠? 결. 기말 땡땡 재고액 나왔죠? 결. 없죠? 1. 없죠? 1. 대손 나왔죠? 결. 기말 땡땡 재고액 나왔죠? 결. 없죠? 1. 없죠? 1. 이렇게. 우리가 지금까지 일과 결에 대해서 연습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을 캐치해내는 방법을 제가 지금 터득하자고 이 학습을 한 겁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우리가 준비한 결산 문제모음집을 통해서 한번 수업을 한번 진행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이 프린터 출력한 사람은요? 출력한 사람은 여기 라인에 지금부터 제가 적어드리는 거 메모하시면 되고 출력 안 한 사람은 연습자 한 장 꺼내세요. 노트를 하나 꺼내세요. 이 노트를 하나 꺼내서 제가 지금 회계 2급 결산 문제를 풀기 위해서 핵심적으로 수동 결산을 지금부터 수동 결산이에요. 수동 결산을 자동 결산 프로그램 만지는 방법은 다음 주 월요일 날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자동 결산 부분은 이 정도 하면 돼요. 어렵지 않아요. 무조건 되는데 수동 결산이 문제죠. 수동 결산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지식들 그렇게 한번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메모지를 남겼으면 좋겠는데 메모지가 한계가 있어요. 손으로 쓰는 거와. 그래서 저도 여기 일단 한번 적어서 여러분들께 정리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차적으로는 20회 예를 열어보세요. 20회 요 페이지. 자, 요 페이지 풀기 위해서 먼저 1결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1결. 자, 1결 나눠볼게요. 여기에 이렇게 적으시면 됩니다. 여기에 대손 나왔죠? 얘는 뭐죠?
결. 어렵지 않아요. 1번은 맞았다 보시면 돼요. 자, 2번 감가죠. 감가. 감가는 결 이렇게 되죠. 그리고 3번은 그렇죠. 1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만약에 이제 채점한다면 1번은 맞출 수 있고 2번은 맞출 수 있고 3번은 틀릴 수 있다 이 말이에요. 3번까지 맞추면 좋지. 근데 최근 문제는 결이 안 많아요. 최근 문제는 옛날에는 결이 많았고 최근에는 1이 많습니다. 3번 문제를 풀기 위한 하나의 이제 지식 보도록 하겠습니다. 워드 칠 수 있을 부분은 제가 워드를 쳐드리고 아니면 손으로 적을 거니까 필기하셔야 됩니다. 일단 단기 대여금 이 글자랑 그 다음 이자라는 글자가 났을 때 우리는 얘를 이자 뭐로 생각을 해야 돼요. 자, 요거랑 이제 파생적으로 단기 차입금이라는 글자와 이자라는 글자가 나오면 얘를 이자 뭐라고 생각해야 돼요. 자, 한번 고민 한번 해봅시다. 단기 대여금은 돈을 빌려준 거잖아요. 돈을 빌려줬으니까 뭘 받고 싶은 거죠? 이자, 수익을 받고 싶은 거죠. 자, 두 번째, 단기 차입금은 돈을 빌린 거잖아요. 무엇을 줘야 되죠? 그렇습니다. 이자, 비용을 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단기 대여금의 이자라는 말이 나오면 이자 수익을 떠올리셔야 되고, 이자 수익을 떠올리셔야 되고, 단기 차입금에 이자가 나오면 이자 비용을 생각해내야 돼요. 이런 면에서 이제 3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기 대여금이라는 글자랑 이자라는 말이 나왔어요. 일단 여기까지 해석 한번 해봅시다. 단기 대여금에 대한 기말까지의 단기분 발생이자입니다. 단기 대여금에 대한 기말까지의 발생분 발생이자. 얘를 이제 뭐라고 해요? 이자 수익입니다. 이자 수익. 다시 읽어볼게요. 이자 수익 미수액 30만 원을 수익으로 계상하다라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지금 이자 수익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이자 수익 안 받았어요. 근데 이제 문구상은 올해 받을 건지 내년에 받을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올해 받을 건지 내년에 받을 건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이자 수익을 설정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나오는 두 번째 이론이 나옵니다. 얘 아니잖아. 두 번째 이론이 일단 땡땡 수익 잠깐 이렇게 볼게요. 미 땡땡 선 땡땡 일단 미로 시작되는 거랑 성운으로 시작되는 거 100%는 아니에요. 이거 미리 제가 이야기하고 갈게요. 얘는 100%는 아닌 왜 100% 아니라고 이야기하냐면 문제가 약간 꼬여 나오는 문제가 좀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일단 개념적으로 미로 시작되는 단어는 올해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올해 거. 올해. 올해 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올해 분 이렇게 보면 되고 선수, 선급 이런 말이 나오면 얘는 내년분을 이야기합니다. 내년분. 현재 문제에도 보면 미수액이란 단어의 포인트는 아니지만 못 받은 거잖아요. 못 받은 거. 미수금이죠, 미수금. 그래서 미수라는 말이 올해 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올해 분. 올해 분을 이야기했을 때 파생적으로 갖고 가야 되는 게 뭐냐면 올해 분을 이야기했을 때 파생적으로 갖고 가야 되는 것은 원래 위치입니다. 원래 위치라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 비용은 차변에 수익은 대변으로 가는. 자, 내년분은요. 내년분은 올해 비용 처리나 올해 수익 처리하면 안 되기 때문에 반대 위치로 역분계를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제가 반대 위치라고 할게요. 반대 위치. 그래서 반대 위치의 의미는 비용은 대변에, 수익은 차변으로 보내는 내용이에요. 근데 100%는 아니라는 것은 위치는 100% 맞아요. 올해분은 원래 위치, 내년분은 반대 위치는 요거는 100% 맞는 말이고 미랑 논다, 선이랑 논다는 100% 아니란 뜻이에요. 얘는 100%예요. 올해분은 무조건 원래 위치예요. 올해분은 무조건 원래 위치야. 얘는 100%예요. 얘는 100%.
미나 선이 100% 아니란 거예요. 나중에 문제 보면 제 말이 무슨 말인지 알 겁니다. 그래서 이야기해요. 그래서 여기 문제 보면 여기까지 좀 어렵죠? 조금 초반에 조금 어려워요. 이자 수익이 제 생각이 났어요. 일단은 머릿속에 생각이 났어요. 그럼 얘를 차변으로 보낼 것이냐, 대변으로 보낼 것이냐를 생각해야 돼. 정답이 이게 정답인지 얘가 정답인지 제 이야기예요. 제 이야기는. 근데 문제를 읽어보면 오래분을 설정해라 이 말이에요. 오래분을. 왜 오래분인데요? 라고 한다면 미수액이잖아요. 자, 미라는 글자가 통상적으로 오면 오래분이에요. 그러면 오래분은 제가 뭐랬죠? 원래 위치라고 했죠. 원래 위치. 오래분은 원래 위치고 미랑 잘 놀아요. 올미원이라고 제가 좀 편하긴 하는데 올미원. 올해 것은 미랑 잘 놀고 원래 위치예요. 그래서 얘가 답이 아니라 얘가 답이에요. 왜요? 이자 수익은 대변이니까. 이자 수익은 대변이 원래 위치입니다. 자, 오른쪽이 플러스 개념, 왼쪽이 마이너스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자 수익까지 왔어요. 지금 답이 왔어요. 이자 수익까지 답이 왔어요. 그래서 여기는 뭐 쓰냐고요? 미로 시작되는 답을 써요. 미수액이니까. 미수하고 땡땡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답을. 자, 여기서 세 번째 정리합니다. 제가 어디까지 정리할 거냐면 여러분들 혹시 너무 지겨울 수 있으니까 26회까지 제가 여러분들을 리드해서 오면요. 27회부터는 여러분들 풀 수 있어요. 여기까지는 제가 계속 문제를 하나씩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20회부터 26회까지 제가 리드할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의 또 내용이 나옵니다. 세 번째 내용이 뭐냐면 아까 금방 이야기했던 미수 땡땡입니다. 거기 땡땡이 들어올 수 있는 게 금이 올 수가 있고요. 미수 금이 올 수가 있고 또는 미수 수익이나 미지급 비용이라는 수익 또는 비용이 나올 수가 있어요. 이 두 개 차이가 뭐냐면 금은 지급일이 지난 겁니다. 수익이나 비용이라는 글자가 온다면 얘는 지급일이 아직 안 지난 겁니다. 내년인 거죠. 얘는 올해인 거, 지난이라는 올해인 거, 올해 것입니다. 금이나 수익이나 비용에 대한 이야기 좀 이해가요? 그러면 얘 답은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죠. 쉬는 시간 들어갔지만 조금만 해볼게요. 단기 대여금에 대한 기말까지의 단기분 발생이자 이자 수익을 여기 배치를 여기 하는 거죠. 답은 미수 수익을 여기 적는 거죠. 요거는 미수금도 답이고 미수 수익도 답이에요. 그런데 통상적으로 결산 시에는 얘를 많이 씁니다. 통상적으로. 그래서 미수 수익, 못 받은 수익이라고 해서 30만 원. 얘가 정답이 됩니다. 얘가 정답. 얘가 정답. 3번의 정답은 대변의 이자 수익이고 차변의 미수 수익이라고 씁니다. 미수 수익, 미수 수익. 미수금 썼다고 틀렸다고 안 할 문제입니다. 21회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21회 1결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손 1번은 1, 결. 그 다음 그런 말 없죠? 얘는 1. 3번 이말 땡땡 재고의 결. 이렇게 보시면 되죠. 소모품 미사용액을 계산하다 구입 시 비용 처리했다. 이렇게 할 때, 이번 문제 같은 문제는 회계이급 단골로 나와요. 단골로. 그래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4번이라고 해서 써볼게요. 지금 현재 문제가 이제 구입 시라고 하면 구입 시 비용 처리하였음 이렇게 하면 구입 시가 차변에 지금 현재 문제는 소모품비라고 썼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썼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이렇게 썼다라는 이야기고 구입 시 이야기예요. 구입 시. 구입 시 비용 처리하였음의 의미는 차변에 소모품비라고 썼다는 뜻이고 똑같은 문제로 이거
똑같은 문제로. 응? 만약에 이제 이런 유형이 두 가지예요. 구입 시 자산 처리하였음 하면 소모품비가 아니라 소모품이 품으로 썼다 이 말입니다. 소모품으로 썼다. 이렇게 좀 구분하면 구입 시 비용 처리하였음의 문제가 나오면 구입 시 비용 처리하였음이라는 문제가 나오면 정답은 어떻게 가냐면 하변에 있던 소모품비가 일단은 무조건 대변으로 갑니다. 정답은 대변의 소모품비에 이렇게 써야 돼요. 결론적으로 이런 거죠. 여기에 있는 놈이 이쪽으로 가는 것이 정답입니다. 이게 무조건 정답이에요. 대변의 소모품비를 쓰는 것이고, 그럼 얘는 답이 뭐겠어요? 자산 처리하였음이라고 문제가 나오면 정답은 대변의 소모품이 옵니다. 대변의 소모품. 무조건 역공개예요. 그럼 이제 얘를 답을 구하려면 포커스를 이쪽을 포인트를 봐야 되는 거죠. 구입 시 비용 처리함 이렇게 문제가 나오면 머릿속으로 이렇게 메모를 하겠죠. 이런 식으로 똑같이 여기 제가 워드 친 것처럼 이렇게 구입 시라고 쓰고 비용 했으니까 여기에 도모분비라고 써라 이 말입니다. 써라 이 말입니다. 써라. 그러면 정답은 얘를 대변으로 보내면 된다 이 말입니다. 대변으로 이렇게 얘를 대변으로 보내면 대변의 값이 소모품비가 되겠죠. 차변에는 소모품이 정답이 됩니다. 이거를 이제 이게 정답이에요. 현재 얘가 정답이에요. 우리가 접근 방식을 어떤 식으로 접근해야 되냐면 처음에는 분계를 먼저 하셔야 됩니다. 분계를 하고 두 번째는 숫자를 넣으시면 돼요. 지금 숫자부터 접근하고 분계를 하려고 하면 힘들 수 있어요. 그래서 접근 방식은 분계를 먼저 하고 그다음 숫자를 입히셔야 돼요. 근데 정답이 이제 요 말의 의미는 뭐냐면 구입 시 비용 처리했다라는 것은 상상을 한번 해볼게요. 처음에 A4 용지를 200만 원어치 샀어요. 그래서 200만 원을 전부 다 비용 처리했어요. 뭐라고? 소모품비라고 이렇게 처리했다라고 가정할게요. 그냥. 그런데 실제로는 20만 원이 미사용된 거죠. 그럼 사용된 게 얼마죠? 180만 원어치만 쓴 거죠. 그래서 180만 원어치만 쓴 거고, 20만 원어치는 사용을 안 하게 된 거죠. 20만 원어치는 사용을 안 하게 된 거죠. 사용을 안 하게 된 부분을 뭐로 처리하는 거죠? 자산 처리하는 겁니다. 정답은 차변의 소모품 20만 원, 대변의 소모품비 20만 원이 정답이 됩니다. 얘가 정답이에요. 차변의 소모품 20만 원, 대변의 소모품비 20만 원. 얘가 정답이면 지금 현재 얘가 정답이라는 거죠. 얘가 정답이라는 거죠. 차변의 소모품 20만 원, 대변의 소모품비 20만 원이 정답이 됩니다. 제가 이걸 안 쓴 이유는 뭐겠어요? 요게 이렇게 간다는 것을 눈여겨보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포인트 하나 더 가져볼게요.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할 것은 한 가지 더 하변에 자산이 오면 차변에 자산이 이제 뭐 소모품이 가장 대표적으로 잘 오는데 차변에 자산이 오면 안 쓴 값입니다. 안 쓴 값. 여기도 똑같아요. 지금은 얘는 차변에 올 계정 과목은 소모품 B가 와요. 소모품 B가 차변에 자산이 아니라 소모품 B 비용이 오면 가장 잘 나오는 것이 소모품 B예요. 100% 소모품인 건 소모품 B인 것은 아니에요. 다른 비용이 올 수 있고 다른 자산이 올 수 있습니다. 어쨌든 차변에 소모품 B가 오면 쓴 가격을 넣으면 돼요. 쓴 가격. 밑에까지 생각해야 되는 문제가 나온다면 거의 전멸입니다. 전멸의 의미가 뭐죠? 다 틀릴 것이다 이 말이죠. 그렇지만 우리는 한 단계 더 생각을 한번 해보자. 그런 취지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아마 시험에는 안 나올 겁니다. 그래서
2번의 답을 해결했고요. 22회 가겠습니다. 자, 1번. 1결 나누어 볼게요. 1결. 그렇죠. 1번. 1. 2번. 1. 3번. 개손이죠? 결. 4번. 기말 상품 재고액이죠? 결. 우리는 3번, 4번은 손쉽게 맞출 수 있을 겁니다. 1번, 2번이 어려운 거죠. 이제 문제 한번 읽어볼게요. 여기서 이제 풀려면 이제 어떤 걸 알아야 되냐면, 이제 3번을 알아야 돼요. 3번. 2번과 3번을 아셔야 돼요. 2번과 3번. 2번과 3번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1번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단기말 현재까지 경과된 기간에 대한 급여죠. 단기말, 그러니까 단기에 현재까지 경과된 기간에 대한 급여를 미지급했대요. 미지급. 미는 올해 것이죠. 올해 것. 올해 것. 올해 급여를 설정해라 이 말입니다. 올해 급여를 설정하여라. 이거는 일명 올해 문제입니다. 올미원 문제입니다. 올미원 문제. 올미원이 뭐냐고요? 올해 것이고 미랑 놀고 원래 위치입니다. 올미원. 반대말은 내선반. 저는 그렇게 표현합니다. 내선반 올미원. 올해 것이고 미랑 놀고 원래 위치입니다. 요 미가 100%가 아니에요. 100%가. 어쨌든 급여의 원래 위치는 어디예요? 비용이니까 원래 위치는 차변이죠. 정답은 차변의 급여습니다. 차변의 급여. 대변에는 줬다 안 줬다 안 줬으니까 올해 거니까 미지급. 얘는 그 급여를 올해 주면 금이고 올해 분이면 금이고 내년 분이면 미지급 비용을 쓰는 거죠. 이런 문제의 정답은 둘 다 정답 처리해 줍니다. 왜? 언제 지급해야 되는지 명확하지 않잖아요. 그때는 미지급 금 써도 정답이고 미지급 비용 써도 정답이에요. 150만 원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이게 정답이에요. 1번에 대한 정답. 급여가 원래 위치 갑니다. 원래 위치 가면 미로 씁니다. 급여 미지급분. 미지급이니까 올해분. 자, 2번 가겠습니다. 4월 1일 수령한 임대료 수입이 요즘에는 임대료 수입이라고 안 쓰고 그냥 임대료라고 하죠. 임대 계약 기간이 2005년도 문제였나 봅니다. 2005년 4월 1일부터 2006년 3월 31일까지다. 월할 계산할 거. 월할은 월 단위로 계산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그려볼게요. 자, 여기가 2005년이에요. 현재 문제가 2005년이고 얘가 2006년이고 오늘이 언제냐면 이날인 거죠. 오늘이 12월 31일입니다. 그런데 4월 1일 날 이때 4월 1일 날 임대료를 받았는데 60만 원어치가 언제까지냐면 4월 1일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인 거죠. 이렇게. 그래서 내년분 3개월치는 취소해야 돼요. 취소. 4월 1일 가면 이렇게 분리되어 있습니다. 대변의 임대료. 원래 위치로 60만 원 되어 있겠죠. 그 다음 여기는 뭐 현금을 받았겠죠. 이렇게 4월 1일 날 설정이 되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이거를 가장 빨리 캐치하는 방법은 실제 문제 풀 때 4월 1일 날 찾아가면 됩니다. 4월 1일을 클릭하고 가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정답은 어떻게 되냐? 12월 31일자로 입력을 해야 되겠죠. 얘를 취소시켜야 됩니다. 반대로 가죠. 임대료가 원래는 대변에 있어야 할 친구인데 차변으로 보내주는 겁니다. 자, 이렇게 보내는 겁니다. 반대 위치로 갔죠. 반대 위치로. 반대 위치로 가면 내년 거예요. 내년 거. 그리고 선이랑 잘 놀아요. 선이랑. 100%는 아닌 게 선이에요. 내선반 문제예요. 내년분은 반대 위치로 가고 통상 선이랑 놀아요. 통상 선이랑 놀아요. 다시 내년분은 반대 위치로 가고 통상 선이랑 놀아요. 통상 선이랑 놀아요. 그래서 임대료가
대변에 있던 임대료가 반대로 오면서 내년분을 취소시킵니다. 60만 원을 나누기 12, 월할 계산이니까 나누기 10이라면 한 달에 5만 원씩이죠. 한 달에. 한 달에 5만 원씩 끊으면 돼요. 12 나누기 60 나누기 12. 그러면 3개월치 취소해야 되니까 얼마 취소해야 돼요? 15만 원어치를 취소시켜야 됩니다. 이때 오는 대변의 개념 과목은 선이랑 논다 그랬죠? 수익이죠? 그래서 선수 수익이라고 칩니다. 통상적인 결산에서는 금을 거의 쓰지 않아요. 얘도 내년 분이기 때문에 금으로 쓰지 않습니다. 선수 수익이라고 씁니다. 정답은 차변의 임대료 15만 원, 대변의 선수 수익 15만 원이 정답이 됩니다. 이렇게 메모 좀 해놓으세요. 되게 어려워 보이죠? 그런데 됩니다. 저랑 26회까지 이런 식으로 공부하다가 다음 주 월요일날 제가 싹 다 할 거예요. 여기 있는 거. 그러면 됩니다. 왜 되냐고요? 반복적으로 나와요. 이 문제가. 제가 왜 26회까지만 설명한다고 하냐면 26회까지 나오는 설명이 그 뒤에도 계속 연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나와요. 물론 약간 번외 문제도 나오죠. 임대료 계정 과목에 대해서 지금 질문이 나와서 이거 좀 지워볼게요. 지울게요. 이거 다 정답이에요. 제가 한번 입력 한번 해볼게요. 지금 질문에 대한 답을 이렇게 하면 되죠. 자, 이렇게 쓰는 거죠. 여기 12월 31일자. 4월 1일 가보면, 이제 여기는 없겠지만, 4월 1일 갔다고 가정할게요. 내가 4월 1일 한번 가볼게요. 여기에 가면, 여기 가면 어떤 식으로 되어 있냐면, 타변에 현금이 이렇게 있고, 60만 원 이렇게 되어 있고, 대변에 임대료라고 되어 있다는 거죠. 임대료가 400번대 임대료도 있고, 900번대 임대료도 있죠. 지금 질문이 이제 요거 같은데, 만약에 4월 1일자에 400번대 임대료 수입이라고 되어 있으면 임대료 수입을 역공개하는 게 정답이고요. 900번대 임대료라고 적혀 있으면 900번대 임대료를 역공개하는 것이 맞아요. 근데 400번대 임대료와 900번대 임대료 차이가 뭐냐면 400번대는 내가 임대 사업을 주사업으로 하는 사람, 주사업으로 하는 업체. 가장 대표적인 게 부동산 임대업이죠. 부동산 임대업을 할 때는 400번대. 근데 제 같은 경우에는 제가 주사업을 하는 부분은 임대사업이 아니에요. 그런데 제 강의실을 빌려줄 수 있죠. 그럴 때는 900번대를 씁니다. 주사업이 아닌 경우인데도 임대료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때는 영업의 수익이 900번대를 써요. 통상적으로 지금 아마 이 문제는 900번대일 가능성이 높아요. 지금 이때는 임대료 수입이라고 했지만 모르겠어요. 저도. 4월 1일 날 썼던 개념 과목이 무엇인지가 가장 관건이에요. 그래서 이 문제 풀 때는 꼭 4월 1일을 가봐야 돼요. 4월 1일 가봐야 되고, 통상적으로는 우리 회사가 제조업이거든요. 제조업이니까 부동산 임대업이 아닌 거죠. 아니다 보면 900번대인 임대료를 썼을 것 같아요. 제 예상컨대. 그런데 제조업인데도 불구하고 부동산 임대업을 같이 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다 하면 400번대를 써야 돼요. 즉 4월 1일 가봐야 정확한 정답이 되겠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어디까지 했지? 두 문제 풀었어요. 자, 23회 가겠습니다. 이제 1결 나누어 볼게요. 1번은 별, 2번은 1. 반복적이죠? 3번은 별, 4번은 별. 이런 회자 만나면 여러분들은 재수입니다. 먼저 왜? 결이 많잖아요. 개손, 감가, 희말, 땡땡, 재고액. 자, 이런 말이 나오면 다 결입니다. 1번과 4번, 3번, 4번은 월요일에 수업 들으면 화요일인가? 수요일인가? 하여튼 전산 수업 들으면 맞출 수가 있어요. 2번이 문제인데 2번은 이미 했죠? 이미 했죠. 어디서 했죠? 아까 여기 4번에 관련된 이야기. 요거를 한번 보면서 한번 해볼게요. 구입 시 뭐 처리했다? 비용 처리함. 이렇게 메모를 하는 겁니다. 구입 시 이렇게 쓰고 구입 시 비용 처리하였어. 뭐 쓴다고 이렇게 쓰라고요. 소모품비
26회 지나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풀 수 있는 시간 드리고 제가 답을 쓸게요. 자, 정답입니다. 정답. 자, 정답은 100%입니다. 100%. 얘가 대변으로 갑니다. 얘가 대변으로. 대변으로 가니까 대변의 값이 뭐가 된다? 소모, 품, 비 이렇게 합니다. 그럼 차변은 상대적인 계정 과목이 소모품이니까 소모품이 정답이 되겠죠. 붕괴를 했고요. 두 번째 숫자 넣으면 되는데 차변에 자산이 오면 차변에 자산이 오면 차변의 값으로 해석하는 거죠. 차변에 소모품이 오면 안 쓴 값을 넣으면 미사용값입니다. 안 쓴 값. 그래서 미사용액이 10만 원이니까 정답은 10만 원 되는 거죠. 얘가 정답입니다. 두 번째 보니까 조금 덜 어렵다는 느낌 조금 들지 않습니까? 자, 24회 가보도록 할게요. 24회. 1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은 결, 2번은 1. 자, 요거는 단골. 정말 자주 나옴. 정말 자주 나옴. 자, 3번은 1. 어려움. 4번은 결. 1번과 4번은 나중에 풀고, 자, 2번부터 보겠습니다. 2번. 일단 요거 조금 기억합시다. 자주 나오니까 얘는 약간 공식적으로. 보험료의 짝꿍은 성급비용이다. 아닐 수도 있어요. 사실은 보험료가 미지급 비용이라는 답이 나올 수도 있는데 얘는 이상하게 항상 성급비용이랑 놀아요. 항상. 그래서 우리는 보험료 성급비용이 답인지 성급비용 보험료가 답인지를 고민하면 돼요. 두 번째, 요걸로 가볼게요. 위로, 요거로 여기 요거 선 미하고 선을 조금 나눠볼게요. 설명이 이제 보충이 됩니다. 선이 되는 애들은 통상적인 특징입니다. 선에 대한 특징. 과거형이 나옵니다. 과거형. 옛날에 이래 했었는데 보니까 올해 12월 30일에 정산을 해야 된다. 과거형. 과거형에 나오는 특징 중에 나오는 단어가 뭐 있죠? 과거형으로 나오는 단어가 미은자, 뭐뭐 했던이라는 니은, 또 했었던 쌍시옷, 또 중, 정말 잘 나옵니다. 뭐뭐 중으로 나오면 거의 반대로 분개를 해요. 중. 그래서 화재 보험료 중 나왔어요. 그러면 중 나오면 보험료가 반대로 갑니다. 그럼 보험료 반대 어디로 가요? 오른쪽이죠. 그래서 오른쪽에 보험료 씁니다. 반대로 가면, 반대 위치로 가면 내년분이고요. 내년분이면 뭐랑 논다? 선이랑 노는데 얘는 그거 이유 불문하고 보험료는 통상적으로 선급 비용이 정답이 됩니다. 그래서 성급 비용 보험료가 정답이 되고 금액은 내년치입니다. 10만 원이랍니다. 10만 원. 이게 정답입니다. 자, 조금 어려워서 따라와 보세요. 나중에 반복적이라서 이거 이제 생각외로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이렇게 돌아설 겁니다. 자, 3번 문제 가겠습니다. 3번 문제는 타협하셔도 돼요. 즉 틀리셔도 된다 이 말입니다. 정리 먼저 할게요. 현금 과무적 문제가 나오면 1. 무조건이라고 하면 안 되는데 제가 사실은 약간 패턴적인 걸로 설명하는 거죠. 차변에는 잡손실 잘 오고요. 잡손실. 대변에는 아니면 대변은 택 하나입니다. 잡이익이 옵니다. 그냥 반대쪽에는 현금 아니면 호화라고 할게요. 현금 과부족이 옵니다. 그런데 얘는 판단하기 쉬워요. 물론 이제 프로그램을 통해서 빨리 푸는 방법도 하나 있어요. 그거는 이제 프로그램 들어오면 제가 설명해 드리는데
상대적으로 현금보다는 현금 과부족 문제가 쉬워요. 그리고 현금 과부족이 되려면, 답이 되려면, 여기 팁입니다, 팁. 현금 과부족이 답이 되려면, 무조건 문제에 현금 과부족이라는 말이 나와야 돼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현금 과부족이 답이 되려면 현금 과부족이라는 말이 나온다입니다. 현금 과부족이 답이 되려면 문제의 현금 과부족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답의 모습은 어떻게 되냐면 잡손실 현금 또는 잡손실 현금 과부족 또는 잡이익 현금 또는 잡이익 현금 과부족이 나옵니다. 처음에는 여러분들이 접근 방식입니다. 접근 방법. 처음에는 현금의 위치를 판단하시면 돼요. 현금의 위치 판단. 이게 현금이 될지 현금 과부족이 될지는 모르겠는데 현금의 위치를 파악하면 됩니다. 자, 3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제가 항상 이런 이야기 하죠. 장부상, 실제상. 장부상 금액이 요거고 실제가 얘예요. 장부가 크죠? 그림을 이렇게 그릴게요. 제가 이렇게. 얘가 실제고 얘가 장부예요. 얘를 일치시키고 싶어요. 일치를 하려고 하면 실제를 건드리면 안 돼요. 무조건 장부를 건드려야 되죠. 그럼 장부의 돈을 어떻게 해야 돼요? 요만큼의 현금을 날려야 되죠. 그래서 접근 방법, 현금의 위치 판단. 현금이 인이에요, 아웃이에요? 아웃입니다. 정답은 대변에 현금이 갑니다. 얼마 아웃시켜야 되냐면 금액 비교해보면 10만 원. 자, 대변의 현금 위치 잡았죠? 그럼 답은 차변에 얘가 오는 거죠. 잡손실이 정답이 됩니다. 자, 검토할게요. 문제에 현금 과부족이라는 말이 나왔나요? 자, 문제에 현금 과부족이라는 말이 나왔나요? 안 나왔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끝. 만약에 문제에서 현금 과부족이라는 말이 나오면 여기 현금 대신 현금 과부족 쓰면 됩니다. 잡이익이나 잡손실은 무조건 나와야 돼요. 무조건. 이게 정답이 됩니다. 이 동영상은 나중에 여러분들 숙달되고 나서 보시면 제가 지금 설명을 얼마나 지금 쉽게 하고 있는지를 깨닫게 될 겁니다. 처음 들어서 어려운 거예요. 처음 들어서.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지금 혹시 졸고 있으면 걱정되고 걱정하지 마시고 따라오시면 됩니다. 자, 끝이 보입니다. 25에 가겠습니다. 자, 1결 나누어 볼게요. 1번은 결, 대손. 자, 2번은 결, 감가. 자, 3번은 소모품. 자주 보는 친구죠? 4번은 기말 땡땡 재고의 결. 1번, 2번, 4번은 주는 문제예요. 주는 문제. 무조건 맞춰야 되고. 3번입니다. 구입시 뭐 처리했죠? 비용. 이렇게 딱 쓰라고요. 시험 칠 때. 구입시. 지금 현재 세 번째 풀고 있습니다. 비용이면 소모품 비. 이렇게 쓰는 거죠. 그러면 정답은 자, 지금부터 제가 시간 조금 드릴 테니까 한번 풀어보세요. 시간을 한 30초 드릴게요. 자, 정답 공개하겠습니다. 소모품 구입 시 비용 처리하였다는 요 비만 끼워 넣으면 정답은 얘를 대변으로 보내면 돼요. 얘를 대변으로 보내면 대변에 소모품비, 차변에 소모품, 차변의 소모품, 차변으로 해석하겠습니다. 자산이 왔으니까 쓴 거 안 쓴 거? 미사용분이죠. 안 쓴 거. 미사용분. 문제가 소모품 미사용이 얼마다? 5만 원. 근데 숫자가 5만 원밖에 제시 안 됐을 때는 5만 원 쓸 수밖에 없어요. 얘가
정답이 됩니다. 오케이. 거의 끝나갑니다. 거의 끝나가. 26회 하면 여러분들 거의 이제 맞출 수가 있을 겁니다. 외화 자산 이게 좀 안 나오는 부분이 좀 안 나오는 문제 몇 개 좀 있는데 그거는 뒤에서 제가 문제 풀면서 나오면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26회 1결 나누어 볼게요. 1번은 결, 2번은 1, 3번은 1, 4번은 결. 자, 요거는 난이도 중. 자, 난이도 얘는 어렵습니다. 항공과부정 문제 어려워. 자, 지금 현재 2번 문제죠. 자, 2번 문제. 자, 힌트를 미리 드리겠습니다. 아까 했어요. 요거. 자, 요거. 자, 얘를 보면서 고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한번 풀어보세요. 자, 시간 1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여러분들의 생각이 단기 차입금에 대한 미지급이자 미하면 일단 대충 얘는 올해 겁니다. 올해 거. 대부분 미지급이니까 단기 차입금에 대한 이자는 이자 비용이죠. 올해 것이고 올미원이죠. 올미원. 뭐라 했죠? 올해 것이고 미랑 놀고 원래 위치입니다. 그럼 이자 비용의 원래 위치는 어디죠? 차변입니다. 정답은 차변의 이자 비용, 대변의 미지급 비용 이렇게 쓰면 정답이에요. 물론 미지급금 써도 맞다고 해줄 건데요. 결산 문제는 웬만하면 밑에 수익이나 비용을 쓰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차변의 이자 비용, 대변의 미지급 비용이 맞습니다. 얘가 올미원 문제입니다. 제가 지금 여기를 올미원이라고 좀 표현을 하고 있고요. 내년치는 내선반이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꼭 이렇게 안 해도 돼요. 이렇게 안 하셔도 되는데 이게 여러분들한테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자, 다음 3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것도 제가 타이머가 날라갔던데 1분 한번 드려볼 테니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질문 좀 이따가 내가 봐드릴게요. 질문. 그래요. 결산은 계속 할 겁니다. 우리 한 다음 주 월수까지 더 합니다. 여기 있는 거 다 풀 거예요. 26회까지는 제가 리드를 한다는 뜻이고, 27회부터는 여러분들께 시간을 조금 드린다는 뜻입니다. 일단은 질문이, 요게 이자 비용 대변에 미지급 금이 아니냐, 이제 요런 질문입니다. 요 금이냐 미지급 비용의 차이는 뭐냐면 올해 지급하는 거냐 내년에 지급하는 거냐 기준점이 지급기일입니다. 지급기일의 의미가 뭐냐면 올해 주는 건지 내년에 주는 건지 비용은 올해 비용이 맞아요. 얘는 올해 것이 맞아요. 제가 말하는 올해라는 의미는 이자 비용이 올해 것인데 내년에 줄 수도 있고 올해 줄 수도 있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미지급 이자는 내년에 줄 올해 이자 비용인데 지급기일이 언제인지 모른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미지급금도 정답이고 미지급 비용도 정답이다 이 말입니다. 근데 확실하게 얘는 내년에 지급분이라고 하자고요. 이게 어떤 이야기냐면 이렇게 이해를 좀 하시면 좋아요. 12월 31일인데 12월 달에 급여를 12월에 급여를 우리는 얘를 언제 주냐면 통상적 1월 달에 주죠. 급여가 다음 달 주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런 말이에요. 12월에 급여인데 지급은 다음 달 준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때는 미지급 비용 쓴다고요. 왜? 내년에 주는 거니까. 이 말입니다. 이 말. 근데 급여는 올해 거 맞죠? 급여는 올해 건데 지급 기일이 언제이냐에 따라 올해면 금, 내년이면 수익이나 비용을 쓴다는 겁니다. 3번에 대한 해석 한번 해볼게요. 실제가 많은 거야? 장부가 많은 거야? 장부상 현금보다 실제가 부족한, 장부가 많은 거네요. 장부가 많은 거네. 맞죠?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죠. 내가 언어 능력이 안 되네. 장부상
잔액보다 실제가, 맞죠, 맞죠. 실제가 부족하죠. 그럼 얘가 실제고, 얘가 장부인 거죠. 이렇게 되는 거죠. 실제를 건들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얘를 일치시키려면 요만큼의 현금을 내보내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접근 방식, 현금의 위치부터. 현금의 위치는 나가니까 대변 이렇게 쓰면 되죠. 차변에는 잡손실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요렇게. 차변의 잡손실, 대변의 현금. 요게 정답인데 요게 현금 과부족이 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에서 현금 과부족을 찾아봤더니 현금 과부족이라는 글자가 없죠. 그럼 정답은 여기 끝이에요. 정답은 잡손실 13만 원, 대변의 현금 13만 원이 정답이 됩니다. 자, 그다음 다음 2차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27차. 지금부터는 제가 여러분들께 시간을 조금씩 드릴게요. 자, 지금부터 1결 나누어 보도록 합니다. 10초 드릴게요. 10초. 1결. 1번은 결, 2번은 결, 3번은 1, 4번은 결이죠. 그래서 여기는 대손, 감가, 기말 땡땡 제곱해. 오케이. 3번 문제 풀어볼게요. 3번 문제. 제가 시간을 1분 드릴 테니까 한번 해보도록 합니다. 시간 타이머 1분. 자, 시작. 12월분의 임차료가 미지급되었다. 올미원 문제입니다. 올미원. 자, 올해 거고, 미랑 잘 놀고, 원래 위치입니다. 원래 위치. 원래 위치니까 임차료는 비용이죠. 임차료는 비용, 임대료는 수익. 비용의 원리 위치. 비용의 원리 위치는 차변이죠. 정답은 차변의 임차료. 자, 대변의 미지급, 미니까. 자, 미지급 금 써야 되나, 미지급 비용 써야 되나. 가만히 보니까 올해 지급을 하는 거죠. 올해. 매월 말이니까 12월 31일 날 지급을 해야 돼요. 12월 31일 날 지급해야 되는 올해 지급분이에요. 올해 지급분이면 답은 미지급 금이 정답이 됩니다. 얘가 이제 금을 써야 되는 문제가 되는 거죠. 명확하게 지급 일자를 이야기해 준 거죠. 이거는 미지급 비용 쓰면 틀렸다라고 합니다. 이거 좀 틀릴 만한 문제죠. 자, 28회 가겠습니다. 자, 1결 나눠보세요. 1결. 자, 한번 해볼게요. 1번은 결, 2번은 결, 3번은 1, 4번은 결. 1번, 2번, 4번은 맞았다고 보시면 되고, 3번 문제, 1분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풀어보겠습니다. 풀어보겠습니다. 장기 대여금이라는 글자랑 이자랑 만나면 일단 우리가 여기서 뽑아낼 수 있는 계정 과목은 이자 수익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자 수익이 왼쪽으로 가는지 오른쪽으로 가는지 판단해야 돼요. 다시 대여금에 대한 대여금 빌려줬기 때문에 대한 이자는 이자 수익. 자, 두 번째 미하고 놀죠. 올미원 문제입니다. 올미원. 올해 거고 미랑 놀고 원래 위치. 자, 올해 문제입니다. 원래 위치, 이자 수익의 원래 위치는 대변이죠. 수익이니까. 그럼 차변에는 뭐라고 쓴다? 미랑 놀아야 돼요. 미수. 얘가 올해 받을 건지 내년에 받을 건지의 지급기를 정확하지 않은데 몸맥상은 내년에 받을 겁니다. 그래서 미수 수익. 애매하면 금보다는 수익이나 비용을 쓰는 것을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정답은 얘가 정답이 됩니다. 자, 29회 1결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9에 1번은 결, 2번은 1, 3번은 1, 4번은 결. 자, 1번은 대손이란 말이 없네요. 대손 문제입니다. 대손이란 말. 매수 채권이란 말 자체가 대손을 묻는 문제예요. 이렇게 더 나오네요. 4번은 기말 땡땡 지구회입니다. 그래서 결. 자, 2번은 제가 바로 풀이해 드릴게요. 인출금이라는 계정은 소속이 어디냐면 자본입니다. 자본. 그런데 인출금은 태생이 통상적으로 개인 사업주가 자기 개인 용도로 돈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이제 밖으로 갖고 갔을 때 인출금이라고 해서 대변에 쓰죠. 그래서 인출금은 자본 항목인데도 불구하고 차변 태생이에요. 차변 태생이기 때문에 얘를 없애려면 어디로 가야 된다? 대변으로 가야 없어집니다. 그런데 이번 문제가 안 나오진 않아요. 안 나오지 않는데 문제에서 답을 불러줘요. 이렇게. 인출금하고 자본금이 주어졌어요. 주어졌어요. 그럼 얘를 없애야 돼요. 없애려면 어떻게 해야 돼? 얘를 대변으로 보내는 거죠. 정답은 대변의 인출금, 차변의 자본금. 이렇게 쓰면 정답입니다. 물론 반대로 될 수도 있어요. 답이. 이럴 때는 어떻게 판단하냐면 프로그램을 이용하기 때문에 정답을 쓰고 나서 인출금이 사라지면 정답이에요. 결론은 그거예요. 인출금하고 자본금 계정 과목을 써요. 요거는 문제에서 무조건 이렇게 일러주니까 고민 안 하셔도 되는데 실제로는 반대로도 답이 나오는데 통상적 답은 얘가 답입니다. 다 하고 나서 인출금이 사라지면 정답이 됩니다. 3번 문제 제가 시간 드릴 테니까 한번 해보시고요. 보험료는 친구가 아까 누구라고 했죠? 시작. 자, 보험료는 답이 일단 가장 잘 나오는 답이 성급 비용 보험료예요. 근데 왜 보험료가 반대 위치로 가냐고요? 과거형 썼잖아요. 보험료 친구는 성급 비용이고요. 계상된이잖아요. 취소의 개념이 되려면 설정이 되어 있어야 취소가 돼요. 이미 보험료로 계상된 금액에는 미경과분이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14만 원이 얘가 정답이 되는 겁니다. 다음 주 월요일 날 제가 이어서 30회 이렇게 이어서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